네, 하브루타 이야기 김진현 박사님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하브루타를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참 흥미롭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또 우리가 한번 좀 시도해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민하게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진현 박사님의 그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제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말들을 좀 몇 개 단어가 이제 있는데, 소통이란 말, 또 관계라는 말, 또 이제 그 사고력이라는 말, 윤리성이라는 말, 이렇게 주셨는데, 마지막 그 결론에 보니까 이제 우리 김준호 박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하브루타가 뭘 제공하냐면, 하브루타가 제공하는 소통력, 비판력, 창의력, 그리고 포용력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하브루타가 제공하는 관계적, 윤리적, 그리고 개인 발달적 역량은 교육 현장에서 특정 교과의 교육 목적 성취를 위해서만이 아닌 다양한 사회성을 이루고 있는 일상의 관계 속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하브루타가 뭐냐라고 할 때, 하브루타는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되냐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일상 하브루타에 참여하는 당사자 누구나 동등하게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고, 상대의 진술에 대해서 역시 반박할 수 있을 때 일상을 위한 하브루타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부부간, 즉 배우자 간의 일상에서의 하브루타 이야기할 때 제가 마지막에 히브리어 네게드라고 하는 말, 이제 우리가 돕는 배필 이렇게 쓰면 에제르케 네그도라는 말 쓰기도 합니다만, 에제르는 돕는다는 말이고요. 배필이란 말 자체는 네게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이 네게드 안에 첫 번째 뜻이 왜 반박하다, 영어로는 against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의 전제는 역시 동등하다라는 이야기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김정은 박사님의 이 마지막 결론에서도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반박이라는 것은 싸우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그 관계 안에서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것이 반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 이제 와이프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조금 나이가 또 좀 더 많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저하고 사는 배우자가 굉장히 아주 정말 이 사람인가? 정말 내가 결혼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참 자기 표현을 강하게 하는지 저는 너무 놀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박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제가 제 와이프를 대하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 게 뭐냐면, 내가 내 배우자를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반성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관계는 우리가 일상, 즉 사회적 일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아마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면 저는 하브루타는 이 서로 안의 관계 안에 있어서의 1대1의 관계 안에서의 동등한 관계에서 하브루타가 시작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논문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정 박사님,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하브루타의 이야기 참 다양하게 했는데요. 제가 따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이 결론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저도 이제 강조했습니다만, 김정 박사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와 앞으로 이제 이 논문과 함께 또 어떤 그 연구를 좀 더 계획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제 하브루타를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몇 가지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하브루타가 우리 한국 사회 또는 교회에 건강하게 보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우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브루타는 수단화되는 것에 대한 좀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과라든지 또 평가라든지 또는 점수화라든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서열화하는 그런 도구에 사용되기보다는 한 인간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함양하는, 그렇게 한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충실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브루타를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와 관련돼서 하브루타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이죠. 그러니까 그 하브루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브루타가 무엇인지에 대한 표면적인 내용만 가지고 하브루타를 적용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브루타가 진정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하브루타가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시 되는 그런 교육 방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좀 선생님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하브루타와 관련된 그런 역량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브루타가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좀 교회가 좀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입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픈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입시 중심이다 보니까 성적 그리고 학력 중심, 그런 대세에 하브루타라든지 하브루타의 가치 또는 교회 교육의 어떤 가치들이 좀 이렇게 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교회가 다시금 교회 교육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그리고 하브루타가 주는 학습자들에 대한 그런 태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좀 긍정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좀 잘 수용을 해서 교회 학교가 하브루타가 좀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이렇게 변환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회 학교를 위한 하브루타의 적용 모색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 학교 교육 환경은 너나 할 것 없이 시간이 쫓겨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부모님들이 돌아갈 때까지 교회 학교의 모든 과정이 맞춰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1시간이나 1시간 반 안에 모든 과정이 다 맞춰져야 되다 보니까 뭐 예배 시간, 분만 공부 시간, 또 그 외에 기타 교제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재구성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브루타는 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일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방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줘야 되고, 또 들을 수 있는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주중에 선생님들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본문이라든지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는 하브루타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는 flipped learning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역방향 학습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전에 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이미 스스로 경험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모였을 때에는 사전에 자기가 경험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또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학에서는 그것을 역방향 학습 또는 flipped learning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교육 방식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하브루타의 교육 방식을 교회 학교에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주중에 학생들에게 본문을 제시하고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런 부분이야 하고 소개를 하고 여러 차례 읽어보고,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사전에 제공을 하고, 함께 모였을 때에는, 주일날 모였을 때에는 읽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좀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육 방식이 이런 하브루타 적용이 교회 학교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분야에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 박사님께서 논문의 마무리에서 밝혀주신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김정 박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하브루타의 어떤 이제 박사님이 제안하는 이 일상을 위한 하브루타 학습 가능성 연구에서 다음 이 하브루타와 관련된 연구 방향 또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사교육을 없앨 수 없는 교육 현실에서 하브루타 학습 방식 혹은 교육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감히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 사교육을 구분하기보다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참 많은 그런 대안이 제안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하브루타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라는 본문, 또 성경을 배우는 학습자, 또 이 학습을 통해서 삶의 적용과 함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이 하브루타 방식은 교회 교육에서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교육 방식이다. 그렇게 감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김영 박사님께서요, 연세대학교가 주관하는 신학 논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논문을 이제 게재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관심 있게 읽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상을 위한 하브루타 가능성, 학습 가능성 연구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터치바이블 선교회가 터치바이블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크게 선교라고 하는 부분, 아카데미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성지 탐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실은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카데미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학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굳이 히브리 유대적 방법으로 가르친다. 이런 것보다는 성경의 땅에서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들인 유대인들과 함께 살며 공부하며 살아낸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참 들려주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김진영 박사님처럼 유대인들은 오늘 이 좀 글로벌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그 가치, 정체성과 또 살아가는 많은 그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 민족들은 과연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 터치바이블에서 한번 찾아내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하브루타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 또는 종교적인 그 틀 안에서만 이해되지 않고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이 하브루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교육학자로부터 듣는 하브루타, 그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적 가치로 어떻게 살아가냐 할 때 한번 제안하고 싶은 이 하브루타 교육 방식 혹은 학습 방식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김진현 박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요소 또는 교육적 요소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음에는 한번 이런 거를 제안해보고 싶어요. 김진현 박사님이 이제 최근에 논문을 쓰신 것 중에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성인식이라고 하는, 남자들의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하죠. 여자아이들의 이제 그 성인식을 바트 미츠바라고 해요. 바르는 아들, 이제 아람어입니다만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트는 딸인데, 미츠바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는 미츠바라고 하던데요. 가능하다면 미츠바로 발음해 주세요. 미츠바는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적 표현이 하나님이 명령하다, 하나님이 지시하다, 이런 말의 명사가 바로 미츠바, 즉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명의 아들,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교회 안에서 대안학교, 뭐, 새로운 교육을 좀 제안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중에, 우리의 성인식은 너무 늦다. 한국 사람들의 성인식이 너무 늦은 나이에 이루어진다. 뭐 18세, 19세, 뭐 20세 거의 다 돼서 거의 다 성장한 시기의 성인식, 원래 이제 이 성인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미성년자 성인이다라고 하는 법적인 기준으로 이제 이 성인식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주 빨리 성장하고 있는 요즘 아이들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우리가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현실의 어떤 상황에서 이 영적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찾는 아이들에 대한 성인 의식 또 앞으로 사회로에서 성인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남자애들은 만 12세, 여자애들은 만 13세 이 성인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 시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 하지?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나? 심지어는 여러분 10대 후반에 랍비가 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왜 그렇게 빨리 성인식을 하지라고 하는 질문도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김연 박사관님과 함께 이 하브루타 이야기를 또 풀어봤습니다만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성인식 이야기, 바로 미츠바 이야기를 좀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김연 박사님과 함께 하브루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배울까, 또 하브루타가 말하는 것이 뭔가를 김연 박사님의 논문 속에서 우리가 긴 시간 여러 차례 한번 나눠봤었습니다. 터치바이블이 제안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유대인의 이야기, 또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만 듣는 사람이 있어야 또 저희가 또 말할 때 신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찾아갈 때 좀 자주 좀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 박사님 긴 시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네, 하브루타 우리가 좀 자주 우리 또 대화 안에서 좀 자주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 이 하브루타가 좀 활발히 일어나기를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